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의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관련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를 포함한 4개 주에서 비시민권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유권 등록자가 최대 25만 6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점검을 요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최대 징역형을 예고했습니다. 국무부가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타코벨 일부 매장에서 제공된 멕시코산 양상추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뉴욕시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법인세 수입과 퇴직자 의료기금 납입 연기로 당장의 현금 부족 사태를 넘겼습니다. 이에 백만장자에 의존하는 시 재정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오는 10월 이후 신규 갱신 계약부터 평균 22%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관련 기밀 문서를 공개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 당국과 주요 언론들은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 약 30분간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지난해 초 집권 2기에 취임한 뒤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인플레이션과 국경 안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감세 정책, 약값 하락, 국경 안보 강화, 범죄율 하락 등을 집권 2기 성과로 꼽았고,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 관련해선 미국이 승리하고 있으며 곧 국민들이 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여 분 동안은 그간 줄곧 주장해왔던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정보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하며 중국 공산당이 미 유권자 등록 정보 약 2억 2천만 건을 확보했고, 그들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으며,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내 기득권 집단이 이와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과 국민에게 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의 투표기기와 개표 시스템이 부패 위험에 취약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외국 세력의 해킹과 조작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다시는 도둑맞은 선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허위 유권자 등록 사례와 시민권이 없는 약 27만 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는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투표자의 신분 확인 강화와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연설 직후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며 일축했고, 미국 측의 관련 발언은 근거 없이 지어낸 악의적 비방으로 이미 터무니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반성하고 이유 없이 중국을 비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중국을 문제 삼지 말고 중미 관계에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도 러시아는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누구도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파 3사 가운데 ABC와 NBC,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이 대국민 연설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고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한 데 대해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고 부정선거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대다수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팩트체크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의 발언은 선거에 대한 깊은 불신을 조장하면서 반대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반발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민주당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은 미친 왕의 횡설수설을 지켜봤다고 비난하며 그는 이미 이번 중간선거를 조작하고 만약 결과가 자기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해 치솟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특히 이번 조사에서 그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응답은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그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불과 10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판세와 여론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개 주에 유권자 명부 점검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는 선거 당국자는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에 유권자 명부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권자 명부와 이민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한 결과 비시민권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록자가 최대 25만 6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숫자가 아니라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유권자 명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가 국토안보부 이민자료와 모두 일치한 사례는 11만 8천여 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민자료가 현재 시민권 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투표했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멀린 장관은 각 주정부에 2주 안에 답변하고 유권자 명부 검증에 협조할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선거 당국자는 벌금이나 제재,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유권자 개인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고 네바다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멀린 장관의 발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투표 시스템의 취약성과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뒤 나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무부가 해외 미국 공간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신청자에게 재정 능력을 증명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상 국가와 금액,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이민 변호사협회는 미국 이민 제도가 돈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가 해외 미국 공간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국적법에 명시된 보증금 권한을 활용해 공적 부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자격을 입증할 선택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미국 내 가족이 낼 수 있고 금액은 신청자별로 10만 달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자금이 수년간 묶일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말라위와 잠비아를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등 50개국의 방문 비자 신청자에게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망명을 포함해 다른 신분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보증 조건 위반 여부를 심사받고 위반으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증금을 낸 신청자의 97%가 체류 조건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자 발급 건수 자체는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어제 발표한 공적 부조 심사 강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증금 방안 역시 이민자의 재정 자립을 영주권 발급 기준으로 삼으려는 행정부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타코벨 일부 매장에서 제공된 멕시코산 양상추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타코벨은 해당 업체의 양상추를 전면 배제시키기로 했으며 보건당국은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의 추적 조사 결과 타코벨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 멕시코산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판매된 해당 양상추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식품 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FDA는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통해 문제의 양상추를 공급한 멕시코의 단일 업체를 확인했으며 복수의 언론은 해당 업체가 캘리포니아 살라나스에 본사를 둔 대형 농산물 기업 테일러 팜스라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가 다른 식당이나 유통업체에도 공급됐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브랜드와 외식업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벨은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양상추를 일부 지역 매장에서 즉시 철수했고 24시간 이내 다른 공급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공급업체 제품을 미국 전역 공급망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은 지난 5월 초 처음 보고된 이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34개 주에서 최소 1,644명의 감염자와 94명의 입원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회복하는 환자가 많고 집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현재까지 4,312명의 누적 확진자와 102명의 입원 환자가 보고됐으며 올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2019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약 4,7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사람의 장에 감염되는 미세 기생충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 후 약 일주일 뒤 심한 설사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복부 팽만,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세척하고 가능한 경우 가열 조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채소 표면에 강하게 붙는 특성이 있어 단순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유력 공급업체로 거론된 테일러 팜스는 과거에도 식품 안전 논란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2013년 샐러드 제품 관련 사이클로스포라 감염과 지난해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양파 관련 대장균 집단 감염 당시에도 관련 업체로 지목되면서 미국 신선 농산물 공급망 관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금 부족으로 비영리 단체 지급 연기까지 검토했던 뉴욕시가 예상보다 10억 달러 넘게 들어온 세수와 퇴직자 의료 기금 납입 연기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고소득층과 월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장의 현금 부족을 넘겼지만 고소득층과 금융업에 크게 기대는 재정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예상보다 8억 5천만 달러 이상 많았습니다. 개인 소득세 등도 전망치를 2억 달러 넘게 웃돌면서 모두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맘다니 행정부는 지난달 납입할 예정이었던 퇴직자 의료혜택 신탁기금 37억 달러를 오는 12월까지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주거와 식료품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계약 비영리 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늦게 지급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지난 1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은 예산은 균형을 맞춘 상태며 지출 시기를 조정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자 의료 혜택에도 당장 영향이 없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는 오는 12월에도 현금 부족이 반복될 수 있고 납입이 미뤄지는 동안 기금이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기적인 세수 기반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가 연소득 100만 달러를 넘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전체에서 뉴욕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2.7%에서 2022년 8.7%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의 백만장자 수 자체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다른 주보다 증가 속도가 느렸고 2022년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욕이 2010년의 비중을 유지했다면 2022년 한 해 뉴욕주는 107억 달러, 뉴욕시는 25억 달러의 개인 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백만장자는 전체 거주 납세자의 1%도 안 되지만 뉴욕주 개인 소득세의 44%, 뉴욕시 소득세의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금융업의 호황과 단기 처방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세입에 맞춰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 보험료가 오는 10월 1일 이후 신규와 갱신 계약부터 평균 22% 낮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재해 청구 감소 등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인하를 승인했습니다. 주정부는 작업장 안전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며 고용주들이 10억 달러 넘게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주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을 대폭 낮춥니다. 뉴욕 종업원 상해보험료율위원회가 신청하고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승인한 손실 비용률 인하폭은 정확히 21.9%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를 반올림해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평균 22%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갱신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손실 비용률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직원에게 지급할 보상금과 손해사정 비용의 예상치를 반영한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보험사는 여기에 운영비 등을 더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급여 규모, 사고 이력을 반영해 최종 보험료를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실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22%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용주들이 모두 10억 달러 이상 보험 계약자당 평균 1,779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직원 한 명당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당 평균 절감액입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산정 기준은 2020년 이후 계속 낮아졌으며 지난 6년 동안 승인된 인하폭은 연평균 10.3%였습니다. 주정부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의 보험금 청구가 줄었고 창고 노동자 보호법 등 작업장 안전 강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요율 산정기관인 뉴욕 종업원 상해보험요율위원회도 사고 청구 빈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보상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뉴저지 버겐카운티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교사가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여성을 반복적으로 뒤따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우드클리프 레이크 경찰은 어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올드테판의 43세 영어교사 마이클 A. 코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너는 무질서, 괴롭힘 및 불안 조성 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한 여성이 자신의 직장 인근에서 수상한 남성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동일 남성이 여러 여성을 뒤쫓고 있다는 추가 신고를 잇따라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간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코너는 우드클리프 레이크의 한 주차장에서 서로 다른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뒤에서 빠르게 접근한 뒤 허리 부근에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휴대전화를 자신의 허리 옆으로 숨긴 채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너는 체포된 뒤 석방됐으며 조만간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우드클리프 레이크 경찰은 현재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던밸리 리저널 교육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한항공의 8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3개월 연속 인하됩니다.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2달러에서 119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적용 단계도 이번 달 19단계에서 다음 달 14단계로 5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뉴욕과 애틀란타, 보스턴, 댈러스 등으로 가는 최장거리 노선의 편도 유료 할증료는 현재 환율로 약 231달러에서 174달러로 내려가 왕복 기준 약 114달러 줄어듭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면 9월 유료 할증료는 다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판비치 국제공항이 지난 9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으로 공식 개명됐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첫 공항으로 개명 비용은 55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개명 이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여행 매체인 라이브 앤 레츠 플라이가 유나이티드 항공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이 공항을 피하려는 승객의 항공편을 추가 비용 없이 포트로더데일이나 마이애미행으로 변경해 주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는 해당 문건이 잘못 작성돼 내용이 부정확하다며 공항 이름이나 코드를 이유로 목적지 공항을 무료 변경하는 것은 회사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메디슨 애비뉴 520번지의 43 오피스 빌딩에서 환기 통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이스트 54번가에 있는 프랑스풍 식당 겸 바 파피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옥상에서는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민간인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파피용은 월드컵 기간 축구 팬들이 찾는 장소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 4위전을 두고 내부를 월드컵 장식으로 꾸민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의 여름축제 썸머 스트릿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5개보로 총 22마일 구간에서 열립니다. 첫날에는 퀸즈 버넌 블루버드 44 드라이브에서 30로드, 스태튼 아일랜드는 브로드웨이 하비스트 애비뉴에서 리치먼드 테라스 구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다음 달 1일과 8일, 15일에는 맨해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딩먼 스트리트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브루클린 이스턴 파크웨이와 브롱스 그랜드 콘코스 구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무료 운동 수업과 문화공연, 공공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비가 와도 진행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